제6장 상상력. 상상력,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상상력은 과거의 낡은 사고와 기존의 사실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조립품 내지는 새로운 사용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전에서는 상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식과 사고를 새롭고 독창적인 체계로 만들어내는 두뇌 행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시적인 것, 예술적인 것, 철학적인 것,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인 모든 상상력을 포함한다. 마음의 심상을 만들어내는 힘이자 내면의 이미지로서 의미 있는 그림의 형태 혹은 기억이나 이미지, 이것은 특히 오감이나 수리적 추론에 관련된 사고의 정신적 재현 등으로 과거 경험에서 기억된 사실들로부터 때로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수정을 가하여 재생산되거나 조립하는 것. 흔히 상상력은 영혼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정의로는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이 강좌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이론적이고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정의일 뿐이다. 만일 이 책의 앞장들에서 제시한 법칙들을 터득하고 철저하게 이해하였다면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가 확립되고 통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 확신과 설선수범 그리고 리더십 또는 실제로 실현되기 전에 자기 암시의 원리의 적용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면 그것들도 이미 상상력의 도움 속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취는 상상력의 산물. 모든 전화선이 교환국을 거치는 것처럼 다른 장들도 결국 이 장을 통해 상상력의 원리를 응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력에 관한 이 장은 전체 강좌의 중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자질들을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 그려본 후 이를 획득하고 보유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는다면 인생의 명확한 목표도 자기 확신도 솔선수범과 리더십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떡갈나무가 토양에 잠자는 씨앗에서 시작되었고 새는 알에 잠재되어 있는 세포로부터 나오듯 여러분의 물질적 성취도 결국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구상한 체계적인 계획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그 생각을 조직하여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바꾸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2단계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성취도 결국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텔레파시 효과. 상상력은 개념과 아이디어 그리고 사실들을 관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계획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상력은 해석적인 측면과 창조적인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해석적인 속성에서 상상력을 살펴보면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라디오의 원리와 같은 상상은 외부에서 발생된 사고의 파장과 진동을 받아들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상력의 해석적인 원리를 텔레파시라고 부른다. 이는 심리학에서는 정신감응이라고도 하는데 공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어떠한 물리적이거나 기계도구의 도움 없이도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소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텔레파시의 속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은 이러한 상상의 텔레파시 효과로 인해 사고의 파장과 진동을 끊임없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견이나 결심이 논리나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퍼뜩 떠오른 생각이 되는 것도 대개 상상 속에 저장된 사고의 파장에 따른 현상이다. 라디오 장치의 개발로 우리는 에테르가 분명히 존재하며 모든 소리의 파동이 빛의 속도로 공간을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라디오 원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텔레파시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텔레파시의 원리는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증명할 여러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도구의 도움 없이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의 파동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 그처럼 서로 주파수를 맞추고 생각을 교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고들이 떠오르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15가지 성공의 법칙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이 판매하려는 제품에 확신이 부족한 세일즈맨이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다가가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매자가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구매자는 상상력을 발동하여 세일즈맨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세일즈맨의 생각 자체가 자신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공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어째서 자기 확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유유상종의 원인이 되는 텔레파시 원리와 흡인 원리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자기의 지배적인 사고와 일치하는 사고의 진동을 에테르에서 끌어들인다면 실패를 초래하고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성공의 사고가 지배적인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심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마도 이러한 설명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상력은 소설을 쓰는 데에나 동원되는 설명할 수 없고 불명확한 그 무엇으로 간주되고 있다. 상상력에 대한 이러한 통념에 새로운 이해를 가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다소 이론적인 보충을 해두었다. 상상력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명확한 중점 목표의 달성에 상상력이 담당하는 영향력을 인식하게 될 때 가장 유익한 요소가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동료를 중상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군중 심리의 강력한 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자신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지닌 유일한 것이 상상력이라는 점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물질적 부를 앗아가고 수천 번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고 조절할 능력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자유를 박탈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이용할 특권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도 모두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상상력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적용했다면 지구상의 빈곤과 재난, 불공정성 그리고 온갖 박해를 불식하는 작업을 한 세대만 해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으며 진리라는 것도 실제적인 용어로 설명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일상적인 내용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텔레파시의 원리, 즉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사고의 진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입수된다는 원리를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원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상상력도 텔레파시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텔레파시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다. 여러분은 군중 심리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 또한 텔레파시의 원리를 통하여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강력하고 지배적인 사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접수된 것에 다름 아니다. 군중 심리 효과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다. 가령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한다. 그들이 왜 싸우는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방관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한쪽 편을 들면서 싸움에 말려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18년 휴전이 선포되던 그날만 해도 이러한 텔레파시가 실제한다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는데 아마도 그런 전대미문의 규모는 사상 초유일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날의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뭔가 강렬한 느낌이 든 나는 그날 새벽 3시에 잠을 깼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니고 물리적 힘을 받지도 않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고 심상찮은 느낌이 들어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더니 수천 명이 동시에 나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서로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라고 묻고 있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휴전 소식을 접하고 그 기쁨이 결합되어 온 세계를 진동하는 사고의 파장으로 승화되어 전역을 휩쓸게 된 것이다. 그 누구라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고의 파동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역사상 이때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사고를 지닌 적이 없었을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뭔가 공통된 것을 경험하였고 바로 우리가 휴전의 날에 경험한 전 세계적인 군중 심리로 나타난 것이다. 앞의 인용과 관련하여 이 책의 개요 부분에서 밝혔듯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생각을 통해 생성된 마스터마인드에 대하여 회상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텔레파시의 원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사업이나 경영에서 조화로운 업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아마 여러분은 앞서 휴전 당일 수백만 명의 병사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통일된 사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접수되어 군중 심리적 현상을 일으켰다는 예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평을 지닌 자가 있을 때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이다. 작업 환경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전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조직 내에 이러한 불평분자가 있으면 노동자도 고용주도 이를 견딜 수 없게 된다.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쳐 불신과 의혹 그리고 조화의 교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불평분자는 독사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이와 같은 원리를 다르게 적용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어려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많은 문제더미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와 조화의 정신. 일단의 근로자들 사이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투여하면 그의 성격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머슨의 말처럼 모든 기업이 결국 한 사람에게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쾌활하고 자신감에 넘치며 낙관주의와 조화의 정신을 지닌 사람은 결국 조직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상상력의 적용을 살펴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상상력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최근의 신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상에 100% 새로운 것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생은 거대한 만화경 같아서 여러 가지 사실과 재료가 변화되면서 흘러가고 있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재료들을 택하여 새롭게 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인 것이다. 상상에는 해석적인 속성과 창조적인 속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상상력은 외부의 인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조합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대 경영의 혁신적인 성취에 상상력의 힘이 이용된 첫 번째 예로 클라렌스 산더스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식료품 가게의 셀프 서비스 형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피글리 위글리라는 체인을 조직한 사람이다. 산더스는 남부의 영세한 소매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야채를 사고자 양손에 접시를 들고 식료품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는 일주일에 $20 정도의 수입이 고작이었고 아무도 그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 틈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일어나 상상력이 발동되었다. 이 상상력의 작용으로 그는 셀프 서비스 식품점을 창간하게 되었고 곧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식품점을 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식료품 가게에는 계산대가 있고 점원이 그 계산대 안쪽에 서서 뒤에 있는 선반으로부터 줄 서 있는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일일이 꺼내주는 시스템이었다. 곧 피글리 위글리라는 특이한 이름의 체인점이 만들어졌고 한 주에 고작 $20를 벌었던 산더스는 미국 식료품 체인점의 선봉자가 되어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앞의 예를 보고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앞의 예를 면밀히 분석 평가해보면 산더스는 매우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넘치는 자기 확신으로 뒷받침하여 자진하여 이를 실현시키게 되었다. 그의 상상력은 바로 명확한 목표, 뚜렷한 자기 확신, 그리고 솔선수범의 세 가지 요소와 어우러져 결국 피글리 위글리 체인점의 첫 발을 디디게 한 결과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아이디어는 현실화되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과 불만을 지닌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상상력을 응용한 사례들. 상상력을 응용하여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대개 높은 지위와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인데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되었던 상상력의 원칙을 잘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사고를 새롭게 결합시키는 일은 상상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가장 효용성이 크고 성취감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상상력을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는지 예를 보자.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 이미 잘 알려진 두 가지 법칙을 잘 결합하여 새롭게 조합한 결과이다. 에디슨뿐 아니라 전기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기로 전선에 열을 발생시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전선이 열로부터 타버려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는 빛을 낼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막대한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선을 구해 실험하였다.
이러한 시도로 그의 발명은 반은 성공한 것이지만 또 다른 사실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수천 번의 실험과 기존 지식을 상상 속에서 결합하여 에디슨은 나머지 반쪽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물리 지식으로 보면 산소가 없으면 어떤 물질도 연소하지 못한다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배웠던 것인데 연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전선이 빛을 내는데 핵심적인 관건은 바로 열을 조절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자 그는 전선을 유리 전구에 넣고 산소의 공급을 막았다. 그랬더니 위대한 백열 전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면 여러분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다시 빛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이러한 일은 상상만으로도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행동의 신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두 개의 원리를 이용한 에디슨의 상상력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앤드류 카네기를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그가 범상한 능력을 지녔다거나 천재적인 재주를 지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능력만큼은 뛰어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이러한 능력 말고 더 이상의 어떤 자질이 필요했을까? 카네기처럼 조직화된 노력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할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카네기가 이룬 모든 것을 똑같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카네기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훈련된 사람들을 주위에 두었다.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항상 카네기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줄 사람을 찾았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상상력이라기보다 고도로 조직된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카네기와 같은 사람만이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위대한 힘은 사업에서 이미 기반을 잡은 사람뿐 아니라 초보자에게도 유용하다. 여느 날과 같이 찰스 슈왑의 전용차가 베들레헴 제철 공장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그가 내리는 것을 기다려 젊은 속기사가 다가와 혹시 슈왑 씨가 쓰고 싶은 편지나 전문이 있으면 자기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써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누구도 젊은이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승진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이 속기사는 베들레헴 제철 회사에 고용된 다른 속기사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슈왑은 그를 승진을 위해 특별히 점 찍어 두었던 것이다. 후에 그 젊은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의 대표가 되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도 남을 만큼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몇 년 전에 나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가 나의 사무실에 취직하고 싶다는 요지의 편지였다. 그는 편지 봉투에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10 지폐를 동봉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명문대에서 경영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같은 분의 지도 아래 일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막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하여 귀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고용하고 처음 일주일간 지도하시는데 동봉한 액수가 보상이 된다고 하신다면 이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한 달간 보수 없이 일할 것이며 한 달이 지난 후에
제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그 판단에 따라 급료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기회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 젊은이를 고용하였다. 상상력의 힘으로 그는 자신이 원했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첫 달이 지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된 생명보험 사장이 그에게 연봉으로 그를 개인 비서로 고용하였다. 지금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에서 중역이 되어 있다. 토머스 에디슨에게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젊은이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디슨은 이 젊은이의 편지에 답장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고 반드시 에디슨으로부터 응답을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일자리를 실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에디슨의 회사가 위치한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겐 기차표를 끊을 여비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상상력에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화물차에 몸을 싣고 웨스트 오렌지사에 가서 면접을 보았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던 일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그는 플로리다주 브래든타운에 살고 있다.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을 모으고 왕성했던 경영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 삶을 즐기게 되었다. 혹시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 여기에 밝힌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에드윈 반스이다. 상상 속에서 그는 에디슨과 같이 성공한 사람과 가까이서 일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생각하였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에디슨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에디슨의 친구들과도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앞의 경우는 모두 그들의 상상력을 실제로 응용하여 높은 지위와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의 사례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룬 단 하나의 업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설령 그의 업적이 모두 잊혀진다 해도 이것만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탁월한 상상력의 소유자로 기록될 것이다. 바로 파나마 운하 건설이다. 워싱턴 대통령에서 루스벨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들도 사실 운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완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상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를 감행할 용기도 필요한 만만찮은 대역사로 보여 선뜻 착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